북크리에이터 1차 시 전자책과 북크리에이터 소개 본 학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크리에이터 1차 시에서는 전자책의 정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책, 그러니까 이북, 전자도서는 디지털로 변환되어서 전자기기 등으로 읽거나 들을 수 있는 컨텐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러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전자기기, 그러니까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단말기나 디바이스도 이런 기기 자체도 전자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책은 디지털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전자기기,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오디오 기기로 재생되는 책, 그러니까 청각 정보로 전달이 되는 이런 책은 오디오북으로 따로 분류가 됩니다. 또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일종의 디바이스로 볼 수 있는 프린터로 출력해서 제본한 것은 전자책으로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전자책 사용 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책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 전자책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2012년 1월에서 2월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즈음에 전자책 단말 기기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전자책 보급도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러니까 2012년 7월에 전자책에도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요. 2016년에는 국가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전자책 납본을 개시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전자책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전자책은 디지털로 변환되어 전자기기 등으로 읽을 수 있는 컨텐츠이다. 2번, 디지털로 변환된 컨텐츠를 보여주는 전자기기는 전자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번, 전자책으로 분류될 수 있으려면 디지털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전자기기를 통해서 청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전자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1번, 디지털로 변환되어 전자기기 등으로 읽을 수 있는 컨텐츠이다가 바로 전자책의 정의로 알맞은 설명이죠. 자, 디지털로 변환된 컨텐츠를 보여주는 전자기기도 전자책에 포함이 되고요. 또 전자책의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정보는 반드시 전자기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전자책 사용 현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2012년 1월에서 2월 전자책 단말 기기가 판매되면서 전자책 보급이 시작되었다. 2번, 2022년 현재 전자책에는 도서 정가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3번, 2016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자책 납본을 개시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국내의 전자책 사용 현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2번. 2012년 7월에 전자책에도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도 전자책에도 일반 책으로 종이로 만들어진 책과 마찬가지로 도서 정가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북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여러가지 부분들을 간략하게 먼저 PPT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북크리에이터의 웹 주소는 아래와 같고요. 초기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북크리에이터에서 나의 책들을 보관하는 도서관, 그러니까 나의 책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책꽂이 같은 모습이 나오고 내가 제작한 책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여기 위에 있는 New Book 버튼을 누르시면 나의 새 책을 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New Book을 누르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선택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 Blank Books와 Template,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템플릿은 책을 제작할 때 디자인을 먼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책 구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에는 책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신문, 포토북, 요리책, 연감, 교재, 잡지, 그리고 공책, 또 소설이나 이런 허구의 이야기, 이렇게 8가지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요. 또 디자인에 맞춰서, 그러니까 디자인 테마에 맞춰서 앤티크, 약간 고전적인 느낌, 뭐 해피, 행복한 느낌, 네온, 그리고 레트로 느낌, 또 모던, 약간 좀 현대적인 느낌, 네이처, 좀 자연스러운 느낌, 자연적인 느낌, 그리고 판타지, 어떤 환상적인 느낌, 그리고 그래피티, 어떤 예술적인 느낌, 이렇게 8가지의 테마가 제공이 됩니다. 자,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블랭크북 상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책의 디자인과 구성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3가지 비율의 책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포트레이트 2:3 비율의 책을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스퀘어 정사각형 모양으로 너비와 높이가 1:1로 동일한 형태의 책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랜드스케이프 유형으로 4:3으로 해서, 그러니까 높이보다 너비가 약간 더 넓은 책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북크리에이터 웹사이트 활용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북크리에이터는 크롬 검색창 등을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북크리에이터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혹은 영어로 북크리에이터를 이렇게 타이핑해도 동일한 웹사이트가 검색됩니다. 이렇게 북크리에이터 사이트에 처음 접속을 하셨다면 사인업 혹은 사인 인투 북크리에이터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실 때는 북크리에이터 교사 계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북크리에이터 교실 코드를 넣고 스튜던트 사인인, 그러니까 학생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티처 선생님 회원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티처 사인인 절차를 거쳐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Switch to Teacher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티처 사인인 화면이 나오고요. 자, 아래에 있는 세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적용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가입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계정이 없으시다면 네이버나 다음 등 사용하시는 이메일로도 가입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다른 메일을 사용해서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때는 이 해당 이메일 주소로 확인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그러면 각자 가지고 계신 그 메일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서 발송된 메일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치셔야 하는데요. 이 절차를 모두 거치시면 바로 북크리에이터 웹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정책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 프라이싱 부분에서 스타터,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스쿨 계정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유료 계정으로 꼭 전환하지 않으셔도 무료 계정만으로도 책을 40권까지는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전자책 만들기는 추가 비용 없이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료 전환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저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마이북스 화면으로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자, 마이북스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나의 책들
책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꼭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는 모습으로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 처음 접속을 하신 분들은 여기 페이지가 비어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책을 하나씩 제작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책이 여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크리에이터를 사용하면서 책을 이렇게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크리에이터 웹사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볼 예정이어서요. 여기 좌측에 있는 3개의 주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북크리에이터 웹을 사용하는 세부 기능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Libraries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나의 Libraries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생님 계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자체를 여러 개를 이렇게 개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My Books 라이브러리와 또 이제 피치티치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 옆에 Create a New Library를 이제 클릭하면 저는 이제 새 라이브러리도 더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료 계정에서는 라이브러리 하나 개설하고 여기에 40권의 책까지 넣으실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Discover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Discover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온라인상으로 공유가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전자책들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한번 예제로 클릭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책을 클릭을 하면 Read Now 버튼이 나옵니다. 이 Read Now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책을 읽어보실 수 있고요. 위에 있는 맥 버튼을 누르시면 디스커버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책을 제작한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학년별로 또 교육 과정별로 나뉘어져 있는 책들을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은 킨더가르텐, 그러니까 유치부 난이도의 책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엘레멘터리는 초등 난이도로 볼 수 있겠죠. 미들스쿨은 중등 난이도, 하이스쿨은 고등 난이도, higher ed라고 하게 되면 higher education, 그러니까 일반인, 고등 그 이상 일반인 수준의 난이도의 전자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별로 책을 한번 한 권씩 살펴보겠습니다. 킨더가르텐 난이도의 책은 조금 전에 Little Emma 책을 보면서 살펴보셨는데요. 자, Elementary 수준에서 여기 있는 Hurricane 책을 한번 클릭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Read Now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Hurricane에 대해서 소개한 책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다시 백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미들스쿨 난이도의 책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Letters to Year 8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Read Now 책 버튼을 눌러서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훨씬 더 글이 이제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거의 그림이 없이 조금 전에 이제 유치부와 그리고 초등부 전자책에서는 그림이 상당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중등부 책에서는 그림 없이 이렇게 글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Higher School, High School 난이도의 책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The Dream of Dreamer라는 책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Read Now를 클릭해서 자, 한번 책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책을 제작한 학생이 직접 그린 그림인지 혹은 웹에서 가져온 그림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뭔가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글도 많고 좀 더 완성도가 더 있는 느낌입니다. 자, 다시 백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마지막 Higher Education, 그러니까 일반인 난이도의 책을 한번 한 권 선택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Developing Vocabulary 책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어휘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의 책으로 여겨지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책과 관련해서 에티몰로지, 어원학에 대한 것도 있고요. 영어 단어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인, 다시 말해서 이제 전문가가 제작한 책으로도 보여지고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일반 책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백 버튼을 눌러서 디스커버 화면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grade, 그러니까 학년 혹은 나이에 따른 책 예제들 혹은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 아래로 가시면 supercharge your lesson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사 혹은 강사,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게 좋은 항목입니다. 여기에 있는 책들은 이 북 크리에이터를 수업에서 혹은 활동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중간에 Math Project, 북 크리에이터를 수학 어떤 프로젝트 작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 교과 활동에서 북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수업을 좀 더 유의미하게 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조금 재미있는 책으로는 좀 더 넘어가시면 여기 북 크리에이터 액티비티 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이 북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빅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북 크리에이터 안에 스펠링을 마음대로 이렇게 배열해 놓고 꼭 암호문을 푸는 것처럼 이 스펠링이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북 크리에이터로 미로를 적용을 해서 미로 찾기 활동을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더 넘어가 보면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이모지를 이용해서 좀 더 그림을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을 적용을 해서 아기자기한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들은 오토드로우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미디어 기능 중에서 오토드로우 기능을 사용해서 펜 기능 중 오토드로우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옷을 그린 그림으로 여겨지는데요. 이것처럼 이게 나만의 옷 디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활동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플래그 디자인, 그러니까 깃발 디자인은 마찬가지로 미디어에 있는 이제 이모지, 스티커 항목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티커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나라 국기에 대해서 학습하는 활동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책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른들에게도 물론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초등, 중등, 고등 또 이제 휴식 활동이라든가 예술 활동 혹은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이런 활동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책도 북 크리에이터로 제작을 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중간에 Embedding Cont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Embedd는 링크나 혹은 웹 컨텐츠를 전자책 안에 이렇게 삽입하는 기능인데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북 크리에이터 전자책에 얼마나 다양한 웹 컨텐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구글 맵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이런 구글 시트, 그러니까 스프레드 시트죠. 구글 문서 기능 중에서 구글 공유 문서, 구글 문서 도구 중에서 이런 스프레드 시트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구글 도큐멘트, 그러니까 구글 문서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고요. 구글 설문지, 구글 슬라이드,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웹 콘텐츠들을 북 크리에이터에서 제작한 전자책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Supercharge Your Lessons 항목에 있는 책들만 열심히 살펴보셔도 북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주제나 과목이 있으시다면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는 subject, 과목에 따라서 전자책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부분도 있고요. language, 각 나라 언어별로 전자책을 분류한 항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제작된 책들도 있고요.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컬렉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컬렉션 부분은 어떤 주제나 활동에 따라서 책을 묶어놓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스커버 옆에 있는 Learn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북 크리에이터 사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지식들 혹은 기본 가이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 시작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인 튜토리얼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책을 공유하는 방법, sharing books, 그리고 또 여러 사람과 협업해서 책을 제작해보는 방법, collaboration, 이런 식으로 책 제작 과정에 맞춰서 세부 가이드들이 이렇게 learn 항목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certification 부분은 북 크리에이터에서 전자책 저자로 인증을 받는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나씩 들어보시면 이 부분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켓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앱스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앱스 부분을 보시면 캔바, 구글에서 제공하는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와 비슷한 그 디자인 웹 플랫폼이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또 이제 구글 맵스처럼 북크리에이터 전자책 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라이브러리스로 한번 가서 My Library 중에서 My Books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나의 책 공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New Book을 클릭해서 책 제작 과정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New Book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Choose a book shape이 가장 먼저 나오죠. 자, Choose a book shape, 그러니까 책 모양을 선택하는 항목인데요. 아마 처음에는 blank books로 이렇게 맞춰져 있을 겁니다. blank는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blank books는 백지 상태의 책에 텍스트와 컨텐츠들을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그 항목이고요. 자, 그래서 제작하고자 하는 책 컨셉에 맞춰서 책의 형태를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레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아래 위로 길쭉한 노트 모양과 유사한 책을 제작하실 수 있고요. 자, 마이북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의 책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뉴북을 눌러서 다시 블랭크북스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스퀘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퀘어 1대1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약간 그림책과 좀 비슷하죠.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과 유사한 형태의 책을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랜드스케이프는 조금 전에 포트레이트이 이제 2대3 비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 비율이 2대3 비율이었는데 랜드스케이프는 반대로 너비가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4대3 비율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스퀘어는 1대1 비율이었죠. 자,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를 선택을 하시면 가로가 좀 더 긴 이런 형태의 책을 이렇게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아래줄을 보시면 똑같이 Portrait, Square, Landscape 이렇게 세 가지의 규격의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코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부분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요. 자, 여기에는 배경화면에서 이런 화면이 이렇게 먼저 뜹니다. 다시 마이북스로 돌아가서 자, 위에 있는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코믹에 적용되지 않은 랜드스케이프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I 버튼을 눌렀을 때 배경색을 바꾸는 화면이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코믹으로 들어가서 코믹의 랜드스케이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 만화책에서 볼 수 있는 효과가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믹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자, 이 부분은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일종의 만화책처럼 컷이 나눠져 있는 책을 제작할 때 조금 더 편리한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크리에이터 전자책 제작 시에 제공되는 규격이 아닌 것은 1번 포트레이트 2대3 비율, 2번 스퀘어 1대1 비율, 3번 랜드스케이프 4대3 비율, 4번 매거진 3대4 비율. 여기에 있는 비율은 책의 높이와 너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제작 시에 제공되는 규격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블랭크북 상태에서 제공되는 규격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 매거진은 블랭크북 상태에서 제공되는 규격이 아닌 내용에 따른 분류로 템플릿에서 제공이 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